72세 윤정숙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넘었네요. 오늘도 아들 내 집에 가져갈 반찬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김치 냉장고에서 묵은지를 꺼내고 어젯밤 미리 손질해둔 시래기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한재훈과 며느리 박소연 그리고 두 손자를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정숙은 매달 2번씩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퇴직 후 여유가 생긴 시간을 모두 가족을 위해 쏟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모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넉넉한 편이었거든요. 아들 내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번 50만 원씩 든 봉투도 함께 챙겼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재훈이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서 걱정이 많았는데 며느리 소연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어요. 공손한 목소리와 함께 깊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죠. 하지만 정숙은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시선이 자신과 마주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괜찮다, 소연아. 가족이 서로 도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소연이 받는 봉투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감사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죠. 아들 재훈은 늘 그랬듯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조차 성의 없이 던지는 모습이 야속했죠. 예전 같으면 일어나서 반찬 봉지라도 받아들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손자들이 뛰어나와 할머니 하고 반겨주는 것만이 정숙의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10살 지훈이와 8살 지민이가 안겨올 때만큼은 모든 불편한 감정들이 사라졌죠.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지?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할머니 음식이 더 맛있어. 라고 말하는 지훈이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요리보다 시어머니 음식을 더 좋아한다는 말에 기분이 상한 게 분명했죠. 물론 금세 웃는 얼굴로 돌아왔지만 그 찰나의 표정 변화가 정숙의 마음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아이들 학원비가 해결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이 또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매번 똑같은 멘트가 마치 암송하는 것처럼 들렸죠. 진심이 담긴 감사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에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느리의 공손한 태도 뒤에 숨겨진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가 아무리 공손해도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랜 친구인 이명자에게서 온 전화였죠. 정숙아, 지금 시간 있니?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명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뭔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숙이 물으니 명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말하기가 좀 그런데. 내 며느리 소연이 말이야. 요즘 인스타그램에 좀 이상한 글들을 올리고 있더라고. 명자의 말에 정숙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사진 올리는 곳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뭘 올렸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내 손녀가 알려준 건데 말이야. 소연이가 명품 가방이며 시계며 비싼 레스토랑 사진들을 자꾸 올리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쓴 글이 좀 어떻게 말하지? 명자가 말끝을 흐렸어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명자야, 정확히 말해봐.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죠. 시어머니 용돈으로 남편에게 선물 샀다고 썼더라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투로 글을 썼어. 시어머니가 워낙 후하셔서 가능한 일이라면서. 명자의 말이 끝나자 정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봉투 안에 돈이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인터넷에 자랑거리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런 글을 정말로 썼다고?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손녀가 스크린샷까지 찍어서 보여줬어. 정수가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인스타그램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전화를 끊고 나니 정숙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웃집 대학생 진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인스타그램 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진수가 친절하게 핸드폰 조작법을 가르쳐 줬어요. 박소연을 검색해 보니 정말로 계정이 나왔습니다. 공개 설정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었거든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정숙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찍은 셀카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들, 그리고 비싼 것처럼 보이는 액세서리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지난주에 올린 글이 가장 충격적이었죠. 오늘 남편한테 깜짝 선물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워낙 후하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남편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행복해요. 라는 글과 함께 비싼 시계 사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아들네 생활비라며 건네준 돈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인터넷에 자랑거리로 올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니 친구들의 댓글들이 보였어요. 와,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시네요. 부럽다 진짜. 우리 시어머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연이 진짜 복받았네. 그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정숙은 마치 자신이 우스갯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선의를 이용해서 허영심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공손하게 굽실거리며 감사하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한 달 전에 올린 글이 더욱 가슴 아팠어요. 친구들과 호텔 뷔페에서 생일 파티. 시어머니 덕분에 이런 호사도 누려봅니다. 감사해요. 라는 글과 함께 화려한 파티 사진들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 시기에 소연이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었던 걸 기억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의구심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며느리의 공손한 태도 뒤에 숨겨진 진면목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 나름대로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며느리와 직접 대화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들한테 먼저 말해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 충격적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마침 시내에 나갈 일이 있었어요. 은행 업무를 보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백화점을 지나게 되었죠. 저기 소연이 아닌가? 정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명품 매장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구경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평소 검소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이런 곳에 있다는 게 의외였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소연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시계 매장 안에서 점원과 진지하게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이 모델로 결정하겠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요.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원이 포장을 해주는 동안 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런데 계산서를 받은 소연이 실수로 영수증을 떨어뜨렸어요. 정숙은 소연이 가고 난 후에 그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600만 원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방금 600만 원짜리 시계를 샀다는 뜻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소연이 전화로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때 50만 원을 보내줬는데 그 돈으로 이런 명품을 샀다는 말인가요? 집에 돌아온 정숙은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명품 쇼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매달 2번씩 5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명절이나 생일 때 따로 준 돈까지 합치면 더 많았죠. 내가 바보였구나. 정숙은 자책했습니다. 며느리의 감사 인사와 공손한 태도에 속아서 계속 돈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이 가족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며느리의 허영심을 채우는데 쓰이고 있었다니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며느리와 직접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마침 그때 아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소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해서 혹시 이번 달에 조금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600만 원짜리 시계를 산 며느리가 또다시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재훈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소연이가 요즘 뭘 하고 지내니? 그냥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러죠. 왜 그러세요? 재훈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들조차 며느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괜찮다. 나중에 소연이랑 직접 얘기해 볼게. 정숙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며느리와 진실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정숙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내일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좀 와라.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소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묻어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나 좀 하자. 요즘 서로 바빠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잖니. 정숙은 애써 평온한 톤을 유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내일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며느리를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면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속고만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영수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정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동안 준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정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벌어질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중받을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소연이 정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온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맛있는 사과 사왔어요.
소연은 언제나처럼 공손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며느리의 손목에 보이는 시계를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어제 백화점에서 봤던 그 600만 원짜리 시계였죠. 그래, 고맙다. 들어와서 앉아라. 정숙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소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속 며느리의 시계가 신경 쓰였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소연아, 솔직하게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요즘 생활이 많이 힘드니? 네. 아, 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좀 힘들긴 해요.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많이 도움받고 있어서 감사하죠. 소연은 익숙한 대답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정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며느리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시계 참 예쁘네. 새로 산 거야? 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시계를 보는 정숙의 시선을 피하려고 소매로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 이거요? 그냥. 재훈이가 결혼 기념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결혼 기념일이 언제였지? 정숙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대답을 기다리며 찻잔을 들었어요. 저기, 지난달이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듯 했죠. 정숙은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주었던 그 영수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뭘까? 어제 내가 떨어뜨린 것 같던데. 영수증을 본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600만 원이네. 꽤 비싼 시계구나. 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내가 준 돈이 얼마였지?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을 떨며 찻잔을 잡고 있을 뿐이었죠. 50만 원이었어. 그런데 너는 600만 원짜리 시계를 샀더라고. 정숙은 계속해서 차분한 톤을 유지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설명할게요.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정숙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내 눈빛은 이미 대답하고 있어. 정숙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봤어. 내가 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소연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인스타그램까지 확인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듯 했죠. 어머니, 그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어. 정숙은 평소 준비해두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소연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사랑은 주되 경계 없는 희생은 아니야.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 말만 믿고 계속 돈을 줬지. 소연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정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배신감과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집에 가라. 재훈이한테는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 정숙은 일어서며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면 오지 마라. 소연이 울면서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죠.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중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아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소연이가 울면서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죠. 재훈아, 내일 시간 내서 우리 집에 와라. 내하고 할 얘기가 있어.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들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였어요. 며느리와의 충돌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들 재훈과의 대화도 예상대로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아내를 감싸며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나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법적인 준비를 해야겠어.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어요. 예전에 이웃에게서 추천받았던 변호사 사무소 번호를 찾았죠. 최은영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재산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어서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정숙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최은영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준 돈들,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 그리고 600만 원짜리 시계 사건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참 속상하셨겠어요. 요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은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어요. 그런데 현재 재산 상황은 어떻게 되세요? 집이 하나 있고 예금이 3억 정도 있어요. 원래는 아들에게 다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정숙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죠. 아직 증여나 상속 관련 서류를 작성하신 적은 없으시죠? 은영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연히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숙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만약 이미 증여를 해버렸다면 돌이킬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어요. 유언장도 작성하시고 재산 관리 방법도 바꾸시는 걸 추천합니다. 은영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숙이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먼저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드님께 전액 상속하는 대신 조건을 달거나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은영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죠. 정숙은 깊이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달라진다면 다시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유언장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현재 상황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에요. 은영 변호사의 조언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럼 우선 유언장부터 작성해 볼까요? 정숙이 결심을 굳혔어요. 1시간 후 정숙은 새로운 유언장을 완성했습니다. 집과 재산의 절반은 아들에게, 나머지는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도록 명시했어요. 며느리가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인다면 수정할 수 있다는 조건도 넣었죠. 이제 마음이 좀 놓이네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며 웃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부터 나야. 변호사 사무소를 나오면서 정숙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변호사 상담받고 왔어. 네. 왜 갑자기 변호사를? 재훈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어요. 유언장 새로 작성했어. 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재훈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이와 너희 부부가 정말로 달라질 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거야.
진심이 보이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여유가 동시에 느껴졌죠. 어머니,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엄마한테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줘. 정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할 계획들을 세워봤어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유언장을 작성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네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정숙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더 이상 매달 2번씩 반찬을 해다 주거나 용돈을 챙겨줄 의무감에서 벗어났다는 게 생각보다 자유로웠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소연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죠. 평소보다 훨씬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이야? 정숙은 문 앞에 서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죠. 김치랑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어머니가 워낙 음식을 잘하시니까 배우고 싶어서요. 소연이 봉지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정숙은 봉지를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김치 냄새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직접 담근 거야? 네.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해봤어요. 소연의 대답에 정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서 김치를 맛보니 정숙의 예상이 맞았어요. 젓갈 비린내가 나고 간도 맞지 않았죠. 하지만 무엇보다 김치 속에서 나는 냄새가 시중에서 파는 김치 냄새와 똑같았어요. 소연아. 정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게 맞니?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일부는 사온 거예요. 너무 서툴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네.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바뀌고 싶어요. 소연이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손목에 있던 그 비싼 시계는 어디 갔어? 팔았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그 돈으로 생활비 보태고 있어요. 소연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정숙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소연은 핸드폰을 꺼내서 중고 거래 사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시계를 판매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봐요,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시계를 팔았다는 건 의외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죠. 그럼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됐어? 정숙이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게시물 삭제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허영심 부리지 않을게요. 소연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정말로 인스타그램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김치를 사서 와서 자신이 만들었다고 거짓말한 부분이 신경 쓰였어요. 소연아,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말만으로는 안 돼. 정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면 뭐든 하겠어요.
소연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쉽게 용서해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예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가혹할 것 같았거든요. 일단은 지켜볼게. 정말로 달라졌는지 시간이 말해줄 거야. 정숙은 중간 지점을 택했어요. 하지만 또 거짓말하는 게 발각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정말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돈 얘기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어려우면 재훈이가 직접 와서 얘기할 거야. 정숙이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소연이 집을 떠나고 나서 정숙은 가져온 김치를 다시 살펴봤어요. 비록 사온 것이긴 했지만 그래도 찾아와서 사과한 것만은 인정해줄 만했죠.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진짜 변할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과 기대가 교차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오늘 소연이가 찾아왔어. 어머, 그래? 뭐라고 하더라? 명자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사과하러 왔다고 하네. 시계도 팔고 인스타그램도 정리했다고 하고. 정숙이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정말 변하려고 하는 건가? 음영자가 의외라는 듯이 말했어요. 글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좀 더 지켜봐야겠어. 정숙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 속은 경험이 있어서 쉽게 믿기가 어려웠거든요. 며느리의 사과 방문 이후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에서는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돈 얘기로 연락이 왔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연락이 전혀 없었죠. 정숙은 이 조용함이 진짜 변화의 신호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벨이 울리고 나가보니 며느리의 부모님이 서 계셨어요. 소연의 어머니와 아버지였죠. 두 분 다 평소보다 훨씬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소연의 어머니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정숙은 당황했어요. 며느리 부모와는 결혼식 이후로 거의 만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어머, 무슨 일로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소연의 부모님은 매우 진중한 표정이었어요. 소연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딸 때문에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소연이한테서 모든 얘기 들었어요. 저희도 정말 몰랐습니다. 소연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숙은 이들이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사돈어른께 받은 돈으로 명품을 사고 인터넷에 자랑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소연의 아버지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부모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딸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네요. 소연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정숙은 의외였어요. 며느리가 부모님께까지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소연이가 직접 얘기했나요? 네, 울면서 모든 걸 다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얼마나 죄송한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소연의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딸을 데려와서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소연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니까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며느리 부모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나서는 걸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까지는. 정숙이 말을 시작했지만 소연의 아버지가 손을 들어막았어요. 사돈어른, 저희 딸이 정말 잘못했어요. 허영심에 빠져서 은혜를 베푸신 분을 이용했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소연의 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딸이 그동안 받은 돈입니다. 다 계산해서 가져왔어요.
정숙은 놀랐어요. 봉투가 꽤 두툼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1,500만 원입니다. 딸이 그동안 받은 돈을 계산해 보니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일부는 저희가 보태서라도 돌려드려야죠. 소연의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그때 기꺼이 준 돈인데. 정숙이 손사래를 쳤지만 소연의 부모님은 완강했어요. 아니에요. 딸이 거짓말로 받은 돈이니까 돌려드려야 맞아요. 소연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이들의 진정성에 감동받았어요.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이 기특했죠. 그럼 소연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집에서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고요. 소연의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봉사활동을요? 정숙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독거노인분들 식사 준비하고 청소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딸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깨닫게 하려고요. 소연의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봉투는 다시 가져가세요. 하지만 소연이가 정말 달라졌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도 딸을 계속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소연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이 부모님께까지 모든 걸 털어놓고 봉사활동까지 시작했다는 게 의미 있는 변화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한 번 속은 경험이 있어서 완전히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 부모님의 방문 이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숙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어요. 아들네에서는 여전히 돈 얘기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며느리 소연도 함부로 찾아오지 않았죠. 대신 가끔씩 아이들이 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전화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 재훈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중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재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대충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의 바르게 말이죠. 재훈아, 무슨 일이야? 소연이는 안 왔니? 정숙이 물었어요. 소연이는 지금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저 혼자 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재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재훈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죠.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재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어머니께 큰 상처를 드렸어요. 정숙은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재훈은 항상 아내 편만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소연이 말만 믿고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나가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연이가 모든 걸 털어놓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재훈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숙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팔기로 했어요. 전세금 빼고 나머지로 빚 정리하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 갈 거예요.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그 아파트 너무 아끼지 않았니? 네, 하지만 분수에 넘치는 생활이었어요. 어머니 도움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집이었으니까요. 재훈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매일 복지관 가서 어르신들 돌봐드리고 집에서도 검소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재훈이 아내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거든요. 재훈아,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대신 작은 기금을 만들어서 너희가 정말 응급한 상황일 때만 도와줄 생각이야. 정숙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가 더 이상 어머니께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재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연에게서 온 전화였죠. 어머니께 안부 인사드린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뵈러 와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와도 돼. 하지만 봉투는 기대하지 마라. 네, 어머니. 앞으로는 그런 기대 안 할게요. 재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소연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진 태도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소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손자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 이사했어. 집은 작아졌지만 엄마가 요리도 직접 하고 재미있어. 정숙은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어른들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직접 담근 김치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만든 거예요. 소연이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이 맛을 보니 이번에는 정말 손맛이 느껴졌어요. 서툴긴 했지만 정성이 들어간 게 분명했죠. 많이 늘었네. 누구한테 배웠어? 정숙이 물었어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계속 연습하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소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처럼 자신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바뀐 것 같았죠.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숙은 변호사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수정하고 싶어요. 어떻게 수정하시고 싶으세요? 은영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들에게 주는 비율을 늘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정말 변한 것 같거든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건부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완전히 확신이 서실 때까지는요. 은영 변호사의 조언이 현명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정숙은 서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이제야 시작하게 된 거죠.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주제를 주셨어요. 인생의 황금기는 마지막까지 계속된다. 붓을 들고 글씨를 쓰면서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인생 황금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서예 전시회가 열렸어요. 정숙의 작품도 전시되었죠. 전시회장에는 아들 가족도 와서 응원해줬어요. 소연이 정성껏 김치를 담가와서 함께 나누어 먹으며 정숙은 새로운 가족 관계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글씨 정말 멋있어요. 소연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너도 배워볼래? 같이 하면 재미있을 텐데. 정숙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소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옮겼어요. 더 이상 남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도 존중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윤정숙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